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8월 1일입니다. 오늘 언론에 말이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른바 이분이 뭘 주장했습니까? 금융하고 부동산하고 분리해라. 잇따라 주장하고 금부분리론. 나 평생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하는 내 후배 어떤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금부분리론이 그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금부분리, 추미애 거요? 그 추미애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저는 몰라요. 그 추미애한테 물어보세요.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근에 이른바 금부분리론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 속에서 은행에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금지하자 이 얘기입니다. 불로소득 차단하자. 대출하지 말라는 얘기. 은행 부동산 대출을 금지하면은 불로소득 차단된다. 이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추 장관 본인이 은행 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다가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매달 165만 원 임대 수익을 올려왔다고 언론은 지금 노출을 시켰습니다. 오피스텔 시세도 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이 추 장관은 부동산 이슈가 점화되기 시작하던 지난 18일부터 4차례 걸쳐 이른바 금부분리론에 관한 글을 페이스북에 계속 썼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을 했다 하면서 금융권을 질타하는 겁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땅 대신에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다 하면서 가장 정의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열심히 아둥바둥 일에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값의 서민은 좌절이라고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작년 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9년 5월에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전용면적 55m 제곱 총면적 31평 2억 8천만 원에 샀는데 주거용으로도 사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면 추 장관이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는 바로 그날 우리은행이 해당 오피스텔에 1억 6,800을 갖다가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오피스텔 매입 가격은 절반인 1억 4천만 원을 빌렸다는 그런 의미인데 매입 가격이 50%는 통상 은행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빌려주는 최대 한도입니다. 이렇게 대출로 산 오피스텔 시세가 10년 만에 100% 이상 뛰었습니다. 자, 추 장관이 거래한 중개업소를 포함한 현지 다수 중개업소가 지난 31일 해당 오피스텔 시세를 묻는 언론사의 취재에 6억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31평형은 사실상 방 2개짜리 아파트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하고 맞물려 가격이 많이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적은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 갚고 수십억 시세 차익을 남긴 후에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가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부 분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부 분리 나만 빼고 제목이 금부 분리 나만 빼고 추미애 장관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든지 금부분리라는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나만 빼고였습니다. 네. 자, 아무리 어둠의 시대가 있더라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암흑의 세계가 있더라도 내일은 다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아침. 그러나 새벽녘 3시 반에서 5시까지가 가장 춥고 칠흑 같은 암흑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몇 시간 지나면 동력에서 희망의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암흑기에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광풍의 시대 2020년 7월 광풍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광풍이 부는 이 시대 예.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희망과 좌절
벗겨버리고 열심히 앞을 보고 매서운 눈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훌륭한 머리로 돌파해 나가는 돌파력으로 의지로 태양을 맞이하면 됩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내일의 미래의 대한민국 태양 말이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